제가 오늘 이제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50분 안에 연구했던 모든 내용을 전달해 줄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있기 시작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전공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는 게 아무래도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레저에서 외저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끝나가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외저를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레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 먹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제가 깨고 싶은 게 80이라는 건데, 여기서 80을 깨고 싶다 그러면은 골프 타수 80타를 깨서 70대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몸무게가 80kg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이번 강의를 위해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80.8kg이에요. 그래서 역시 아직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또 다른 레저는 그래서 많이 걷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원준 교수라고 저희 학부에 계신데, 작년에는 같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그냥 너무 잘 타셔가지고 제가 쫓아가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자전거도 타고 집사람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저 사진은 자락길이에요. 우리 학교 뒤쪽에 있는 그 산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잘 아는 최경주 선수죠. 이건 접니다. 최경주 선수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이 꽤 한때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몰래 공부하고 갈게 그러면서 연습장 가가지고 막 치고 하고, 이런 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제가 프로테스트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접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금 많은 것을 학생들한테 이제 전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됐었죠. 얘가 희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희 딸이 몰래 이렇게 이제 개를 안고 들어가서, 와이프가 식탁에 있다가 너 뭐니? 그 개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방에서 키운다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방에서 키우다가 얘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기 나올 때 그 모습을 볼 때 저하고 이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웨스티라고 부르기도 하는 종인데, 이게 참 골칫거리예요. 이게 매일 산책을 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실하게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저가 되지 않은 경험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발로 차가지고 야, 너 네가 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을 시킵니다.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저 친구는 그래서 행복한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개를 끌고 산책을 가는 게 아니고 참 힘들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까 보셨지만 10명에 1명은 다 불행하다, 1명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한국 사람인데,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한번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청년 세대, 다포 세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이런 시점에 살고 있고, 히코코모리 같이 이제 일본 같은 사회 현상이 저희들한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청년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년은 조기 은퇴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저녁이 있는 삶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참 어렵죠.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지고. 중년 세대 중에 이제 또 여성 어머니들도 굉장히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래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노년은 또 노년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시점이고, 그리고 결국은 한국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늙고 쪼개지는 이런 그 현상이 지금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어떠한 대안을 이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전공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니까는 장난감인데 대야에 로버트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건데 얘는 가야 되는데 대야가 갇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그런 그 현실 자체가 레저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놨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됐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27위, 좀 창피한 수치고, 여기 보면은 뭐 대단한 게 많습니다. 세계 최고 스트레스 보유율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근로시간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길게 일은 하긴 하는데 쓸데없이 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참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가 생활 불만족 원인이 여기 보면 시간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 시간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 수가 한 200명 정도는 돼서 이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1+1까지 하면 400명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 더 바빠요. 수업 때문에 못 온다. 뭐 때문에 못 아르바이트. 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서 못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레저 쪽에서는 시간 심화 현상이라고 하는, 시간 기근 아니면 심화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80km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 문구가 3주 안에 5km 보장 얼마 딱 이렇게 하면 갑자기 솔깃해질 거예요. 3주에 5km를 뺀다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속도법, 이것도 굉장히 빨리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을 동시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외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오늘 학교에 오실 때 전철이나 버스 아니면 뭐 아버지가 태워줄 수도 있는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 오셨을 거예요. 오는 동안에 그냥 온 게 아니죠. 다양한 걸 같이 했습니다. 분명히 핸드폰을 만지작 그랬을 것이고, 친구하고 카톡을 하면서 뭐가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해요.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그렇게 동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게다가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 3학점짜리는 일주일에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가 50분 수업, 10분 이동, 50분 수업 이런 거였는데 어느 때부터 바뀌었죠. 3학점은 75분 일주일에 2번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얻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 분야가 저희들입니다. 레저 쪽에서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저하고 같이 한 김미애 박사가 학위 논문을 받은 게 ESM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일상적인 행복,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호주 비퍼, 이 삐삐라고 하죠. 삐삐를 차고 다니면서 무슨 하루에 8번씩 무작위 시간대에 이 삐삐가 오면 거기다가 이제 내가 뭘 하고 있었고 누구랑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그때 지금 심리 상태가 즐겁고 강제성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쭉 물어보면서
일주일간의 생활 형태의 어떤 그 바깥의 그림하고 안에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찝어내는 방법이 ESM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떡하냐? 핸드폰을 갖고 그 안에 그냥 연락이 오면 누르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ESM 방식을 써서 연구를 한 김미애 박사가 밝혀낸 게 이렇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뭐 통계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레저를 할 때 보면 행복한 수준이 가장 높고 몰입 수준도 높습니다. 다행한 것은 일을 할 때 몰입도 높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죠. 그 당시에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 것은 레저를 할 때 확실히 몰입도가 높고 그리고 또 즐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레저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저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레저의 어원이 어디 있느냐? 레저의 어원이 오티움 리케레 스콜레 이렇게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뭐 생소한 단어들이지만 오티움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계몽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오티움입니다. 그러니까 레저가 무슨 그런 계몽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원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리케레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 이 라이센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o be permitted 됐다는 것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스콜레죠.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serious입니다. 그냥 하찮은 게 아니고 진지한 serious한 activity인데 pressure of necessity입니다. 이거는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밭을 안 갈아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왜? 누가 하냐? 종들이 하니까 노예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저 클래스들이 생활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결국은 레저에서 찾았던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서는 레저를 어떻게 정의할까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만 이렇습니다. 일이나 공부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쉬거나 노는 일 이것도 일이야 또 어떻게 레저가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밖에서 나가서 선생님이 즐기시는 레저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하고 또 학생들한테 레저 하면 그거 굉장히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러한 그 시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레저를 갖다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레저는 자유시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저는 과시형 소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레저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활동 참여에서 오는 정말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레저 경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야만 발상의 전환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전공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참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나름대로 해봤고요. 근데 저만 한 게 아니고 홍사중이라고 하는 그 역사 철학자고 지금은 이제 정년하셔서 나름 이제 쉬고 계신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요 타이틀로 자신 돌아볼 여유도 없이 뛰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중간 제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레저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그는 인생을 노동과 레저로 구분하였으며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은 오직 레저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 왔는데도 자신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움직이려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몰입하는 거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대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일 중심에서 레저 중심으로 가는데 이러한 그 전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기 위해서는 레저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촬영 감독입니다. 이게 지금 퍼팅 그린에서 선수가 퍼트할 때 그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걸 찍는 겁니다. 보수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18개 홀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할 때마다 절을 합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이게 화면에 나오니까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중계화면 이런 데 보면은 밑에서 찍어서 바짝 붙어가지고 나오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한 그 프로페셔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일 자체를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고, 여기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락기에 갔다 와서 얘들아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즐거웠는데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고, 아니면 어쩌면 이 고통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그러한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박세리 선수인데 뒤에 또 나옵니다. 중계를 가면 이제 같이 미리 오프닝 샷이라 그래가지고 중계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전쯤에 같이 사진 찍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참 즐깁니다. 다른 선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 이 생활 이 자체가 즐겁습니다. 의미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그 스승님입니다. 칙센트 미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들의 아주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몰입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요. 어떤 과업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정작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지 못하지만 과업이 끝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이 잠재력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죠. 나아가 몰입으로부터 파생되는 에너지는 창의력과 문화 발전까지 연결됩니다. 시카고 대학에 계시다가 지금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어느 소규모 클레몽 대학인가 거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행복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Beyond Freedom, Beyond Anxiety, Boredom and Anxiet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많이 왔었고, 사실 제가 논문을 쓸 때 자문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 칙센트 미아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치육과학연구원하고 이야기해서 모셔왔던 석학이기도 하죠. 이게 다 지금 몰입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학교 안에서 수업할 때 모습인데, 제가 몰입이 된 게 아니고 저는 빨리 이게 안 끝나나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학생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하죠. 당시에 지금은 잔디가 아직도 뭐 좀 있네요. 지금은 이게 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야간에 라이트를 쫙 켜고 딱 가르쳐 주는 대로 공이 딱 맞고 쫙 이게 빛을 가르면서 쫙 갔을 때의 그 기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 발휘가 아주 충분히 됐다고 하는 게 돌아왔을 때 오는 이런 몰입감,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최경주는 자기가 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퍼팅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요새는 좀 약간 좀 좋아져서 퍼트할 때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빠따 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퍼트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은 조금 빗나가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프로 선수들은 프로 골퍼들은 결국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빗나가면 이제 상금을 못 따는 거니까. 그래서 몰입이 돼야만 그때 하여튼 성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외과 의사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암벽 등반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한나가 첼로를 이제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정말 신의 손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갖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맨날 피 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의 그런 의무는 뭐냐면 이렇게 쬐으면 빨리 정리해가지고 딱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말 물이 흐르듯이 뭔가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힘들지 않냐? 아니, 들어갈 때 좀 긴장해야 되지만 일단 수술이 시작이 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관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다. 이거 칙센트 미할리가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 말을 진짜 하더라고요. 그 사석에서. 우와, 진짜 맞네.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잘못하면 이제 다치는데 죽거나. 그런데도 한다. 왜? 이 사람은 의사가 재밌으려면 자목적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 직종에서 일을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뭐 즐거운 거죠. 장한나도 어디 가서 공연을 할 때 그럴 겁니다. 오늘 자기가 하는 플레이 이 자체가 정말 흐름이 하나도 음정 박자 틀리지 않으면서 표현을 했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날이죠. 몰입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플레이하면 골프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몰입이 되는 거죠. 저는 학생들하고 이제 가끔 카톡을 많이 가끔은 아니고 자주 하는 편인데 여기는 알펜시아라고 아시죠? 우리 이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거기 보면 스키 점프대가 있습니다. 스키 점프대 사진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스키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스키 점프를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무모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나한테, 야, 너 얼마 줄게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지원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동계올림픽 대표로 있으니까, 학생한테 스키 점프하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답니다. 처음엔 좀 두렵지만 일단 하늘을 난다고 하는 이 기분 자체는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서지원이가 올라가니까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지원아, 너도 스타트에 서면 떨리지. 얘는 이제 모글 스키 대표 선수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떨리죠. 근데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떨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곰돌이 이걸 했고 얘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각하니 대회가 또 너무 뛰고 싶네요. 이겁니다.
이거 좀 뭔가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서지연이가 말하는 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기술하고 요게 같이 맞아떨어질 때 이 채널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이다운 어떤 생각이 빠지게 되고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고 지금 아까 화면은 첼로 하는 거, 암벽등반 하는 거, 수술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예술가가 거기에 빠져서 할 때 그 창조적인 어떤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지각한 과제의 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몰입 상태 모델이고 이 서지원이가 타는 걸 한번 보시죠. 저 뒤에 오는 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도 저렇게 타고 싶어요. 우리 국내에도 모글 스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스키를 굉장히 오래 타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래서 모글 스키가 뭐 어려울까 하고 한번 재작년에 시도를 해봤는데 2턴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기술 자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골짜기에 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탁탁탁탁 치면서 오는 그 자체가 이게 몰입의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어떤 기량 발휘를 하는데 그 기량 발휘를 할 때 굉장히 뭐랄까 기분이 좋은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게 즐거움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쥐인데요. 신경생리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뇌가 갖고 있는 어떤 각 부위별의 영역을 이제 연구했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피하는 이러한 경계 반응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떤 쥐가 이상한 반응을 한 거예요. 다른 쥐들은 다 괴로워합니다. 자극을 주면 밑에 전기가 쫙 와가지고 이 쥐들이 괴로워하는데 한 쥐는 뭔가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극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 전기 자극을 잘못 꽂았어. 잘못 붙였어요. 변연계라고 하는 데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변연계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신경생리학을 연구하는 올즈 과학자 팀이 거기가 센터 오브 플레저라는 거죠. 뇌에 브레인 센터 오브 더 플레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자극을 주면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쥐는 맨날 괴롭지만 이걸 치는 거예요, 레버를. 그래서 그 연구가 있고 난 다음에 레저를 갖다가 분류를 이렇게 감각, 표현, 지능으로 나눴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바토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법법입니다. 이런 표현적인 거를 하는데 지능적인 거하고 같이 하는 거고, 이건 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연계 쪽에 자극을 줄 때 사람만 갖고 있는 능력, intracranial stimulation입니다. 두 개 자기 자극. 그래서 머리 안에서만 나오는 어떤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변연계에 즐겁지. 여러분 추리 소설 볼 때 빠진다거나 오감 자체가 직접적으로 변연계에 자극을 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친구들하고 한 잔 마시고 선후배 관계에서 이제 소맥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각형이고 일상적인 레저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하고 놀았던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역시 이 스키를 왜 탈까요? 스키가 스피드, 이 촉감입니다.
이거는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접었습니다. 접은 이유는 와이프가 같이 안 산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저는 게 그냥 바이크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부품이 액세서리가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장갑을 끼면 여기 이렇게 줄줄이 달린 거 뭐 이런 장갑도 껴야 되고, 또 선글라스도 그 할리가 딱 있는 걸 해야지 이상한 거 끼면 이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클래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다음 장은 이제 지능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둑입니다. 이 바둑을 두게 되면은 참 이게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쾌감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건 마작입니다. 불법 도박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게 지능적인 어떤 레저 활동입니다. 러빈 넉스 존스턴 경은 혼자서 이렇게 지금 세계 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스포츠는 감각적인 레저 활동이냐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할 뻔했어요. 대학원 졸업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아티클을 주고 그 안에 있는 걸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감각적인 어떤 그 여가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스포츠라고 하는데,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교육 환경에서 정말 가르쳐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답할 수 있겠어요? 5시간 딱 주면서 이걸 쓰라고 하는데 그 순간 딱 덮고 그냥 다음 학기에 할까? 정말 깝깝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돈 붙여주시는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아니지, 해보자. 그래서 대충 답을 썼습니다. 근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교수님이 통과를 시켜주긴 줬는데, 감각적인 것만은 아니죠, 스포츠가. 그렇게 주로 많이 썼습니다. 이게 스포츠는 비즈니스고 스포츠는 국가의 어떤 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하는 게, 이 요트 수업이 있습니다만은 요트를 잘 타려면은 이게 굉장히 체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요트 하면은 제가 사실은 뭐 수업 잘 가르치려고 영국 왕립 요트 협회에 와서 이제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광안리 가서 받았거든요. 선수들은 아주 잘 타요. 근데 저는 못 타가지고 광안대교까지 조류를 타고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던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다음부터 사실은 좀 무서워졌어요. 저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도 잘 써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레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 사회에서 레저 중심 사회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레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래 아니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래 했을 때 다운시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게 되는 이런 시대의 주류입니다. 행복하고 뜻있는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지금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에서는 레저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일하고 레저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전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기 이제 와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골프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막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게끔 저희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죠. 놀턴 콘리가 Elsewhere in the USA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다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외저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워크하고 레저가 합쳐져서 외저가 됐어요. 네,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레저라고 하는 영역 자체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고, 혹자는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 시간이 줄어들었고 시간 장소 제약을 받지 않아서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더 일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놀이의 환경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보면 이것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즐겁게 이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가 빠졌던 것 같아서 그거 역시 외저입니다. 이시영이가 권투를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죠? 이 캐스팅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걸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굉장히 이게 권투가 한번 맞으면은 이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지만 오히려 딱 맞고 나면 너 알았어 이러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된대요. 권투하는 학생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는 지금 구글의 업무 환경입니다. 어찌 보면 저 구글 딱지만 없으면은 우리는 봤을 때 이게 무슨 어디 놀이 카페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일의 환경이 놀이와 같은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쭉 타고 내려가. 레저 교육은 기회 제공, 옵션 제공, 선택 부여, 기술 개발. 이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자료가 이겁니다. EBS의 이 채널에서 독일 하면서 독일은 두 가지를 꼭 시킨답니다. 중학교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자전거 정비,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또 다른 거는 인명구조예요. 그 수영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구조하는 거 이걸 통과해야지 얘가 상급 학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대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저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벌써 레저 트렌드를 일찌감치 읽고 이 사람들은 준비해 왔다는 거죠. 이게 레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일단 남보다 앞서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학교 가고 그래야 직장 잡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레저학 연구실에서는 이런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놉니다. 아주 심각하게 놀아요. 저희는요. 그리고 레저 철학, 레저 교육, 레저 정책 서비스 같이 연구해서 하나의 그 연구물을 만들어내는 분야가 저희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이론도 공부하고요. 응용적인 측면에서도 공부를 하고 실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졸업생이 나와서 만든 어떤 브랜드입니다.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레저의 역할과 가치가 굉장히 몰입을 통한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행복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레저를 통한 몰입 경험은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이제 만들게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그 요트 사진은 그 클리퍼라고 하는 그 존 넉스턴이 만들었었던 이러한 그 대회인데 저 대회가 갖고 있는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아메리칸 컵이라고 요트 대회 중에 큰 게 있는데 그 대회에 2년 연속 2연패를 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닙니다. 산악 국가인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데서. 그 얘기는 뭐냐면 레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 할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조경사업가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그 봉사활동을 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그래서 거의 그냥 자기 생활이 됐어요. 레저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저도 이렇게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밴드에 빠져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cards of meditation.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병원 로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년 남자들. For the money he wins. 이들은 음악을 직업으로 가진 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단하죠. 저 정도 노래하려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야 돼요.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신의학자 융이 이야기했듯이 일 자체를 플레이풀리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저를 플레이를 시리어슬리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하고, 레저에서 외저로 변하는 시대에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공은 이것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학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러한 그 지도력 하에서 저희가 아주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